첫 소식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점차 그쳐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한 바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출근길 날씨는 어떤지 광화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전 캐스터. 네, 밤사이 서울에서는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잔뜩 구름만 많이 껴있을 뿐 대체로 흐린 날씨만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서울에서는 밖에 설치해둔 현수막들이 무척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초속 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날도 좀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어제보다 한 겹 더 껴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아직 동쪽 곳곳으로 약하게 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아침 시간 중이면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앞으로 날이 조금씩 갤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나 영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저녁 무렵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비 양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람이 문제인데요. 지금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방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부터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으로도 강풍특보가 확대 발효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게 점검을 단단히 해두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낮 동안에도 서늘하겠는데요. 구름이 햇살을 가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8도, 광주 22도, 부산 19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는 다시 맑고요. 한낮에는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또 서울에서는 저녁에 또다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작은 우산 갖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왕이면 조금 더 튼튼한 우산 갖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특히 제주도에서는 무려 2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돼서 공항 이용객들이 발을 굴렀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강풍특보와 난기류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선 제주를 오가는 130여 편의 비행기가 결항했고 항공편 지연 사례도 60여 편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대합실은 대기하는 이용객들로 붐볐습니다. 저시정 경보가 발령된 김해공항에서도 제주와 연결되는 30여 편의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결항됐습니다. 아울러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여객선 운항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피해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선 시외버스가 빗길에 넘어져 4명이 다쳤고 관광지인 서귀포시 세속각에선 불어난 하천에 관광객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만 3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부산 지역에서도 10건 안팎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는 외교적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공조해서 유엔에 회부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입니다. 특히 잠수함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주변 해전은 물론 태평양까지 은밀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국제사회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미국과의 공조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느냐는 것. 유엔 안보리는 오는 28일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를 받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제재위가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차원에서 90일마다 여는 정기회의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북한이 한미연합 키 리졸브 연습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6, 7월을 남북관계를 풀 골든타임으로 봐왔던 만큼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외교적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마리아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정례 브리핑에서 영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에 관한 국제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런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소한 4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 행사를 방문한 기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반 사무총장이 지난주 말 모스크바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짧은 시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회동 내용도 발표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의 연금개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박경준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 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연금개혁 협상과 맞물려 한때 무산 직전까지 몰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넉 달 만에 연말정산 파동 뒷수습이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 1,600여만 명 가운데 630만 명, 10명 중 4명이 수혜 대상입니다. 환급세액은 모두 4,500억 원, 수혜 대상 1인당 7만 원가량을 이달 환급받습니다.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됩니다.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끝난 4월 국회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민생법안은 정쟁의 대상도 또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여야는 불황에 지친 국민의 눈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 파기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리며 전국 주도권의 고삐를 잴 태세입니다. 5월 10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에게 지는 불을 우리 야당이 끄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금개혁 재협상이 본격화하면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해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이 쉽게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할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10%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데 3.5에서 4%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며 소득 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성완종 전 회장 측의 불법 자금과 연관성이 지목된 자신의 경선 자금 1억 2천만 원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소환 이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홍 지사는 어제 오전 KNN 창사 2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은행원 출신의 아내가 그간 수입을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 지사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씨가 지난 2012년 12월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도 배달 사고를 냈다며 당시 성 전 회장이 윤 씨를 시켜 큰 것 한 장을 보냈지만 배달 사고가 났다는 관계자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경선 기탁금을 부인을 통해 조달했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검찰은 충분한 해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지사와 검찰 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노련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부인을 통해 경선 자금을 마련했다는 홍 지사의 주장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홍 지사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데다 이 같은 소명이 성완종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뒤집을 수준까진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도 홍 지사의 당일 해명은 수사팀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검찰과 홍 지사의 신경전은 이뿐이 아닙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기를 놓고서도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정보를 노출해 홍 지사가 알리바이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반면 홍 지사는 검찰이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밝히면 자신의 일정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전달자가 말을 지금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표를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정표를 제출하기 어렵다. 검찰이 먼저 패를 보여야 자신의 패를 공개하겠다는 전략인데 검사 출신의 노련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주변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송준원입니다.